네, 오늘 코인 종목은 IQ 코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선 큰 그림상은 사실 저는 한 번만 더 치면 갈만하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커진 부분도 있고, 지금 낙폭 나오고 나서 반등 한번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기는 해서, 약간 여기서 실패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살려주면은 이제 한 번에 좀 다시 한번 돌파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모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제 견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Q 코인은 큰 그림상은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시점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냐면, 이게 뭐 단기각도 똑같이 나오고 장기각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보통 단기각에서 장기각으로 넘어가면서 흐름을 만들죠. 이게 큰 그림상 봤었을 때 충분할 정도의 이제 하락 기간을 2년 동안 거쳤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최근에 1월달에 올라오고 약간 요러고 있는 느낌. 요즘 다 거의 대부분 요런 느낌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락각을 태우다가 1년 동안 뭘로 바꿨죠? 행보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저는 행보각을 바꿔놓은 것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먼저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는 편이고, 보통은 이 하락각의 크기, 높이값이죠. 이 높이값의 크기랑 옆으로 기고 있는 기간값의 크기가 엇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와도 한 이 정도 행보 기간을 거치면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저기서부터 시작된 하락 파동은 이런 식으로 또 행보 기간을 바꿔가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한 이 정도까지는 와야겠죠.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제 거의 다 오긴 해서 이런 것들은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상황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보통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들고 있으면 똑같죠, 마음은.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비유를 할 때 참 자동차로 비유할 때가 굉장히 편해요. 이게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바로 급등을 못 칩니다.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이 당연히 앞전에 있었던 하락 흐름들이 작용을 받는 것도 맞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드라이브에다 놓고 기어를 이게 자동차를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후진기어로 바꿔가지고 그냥 악셀을 그대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차가 망가지죠. 왜냐면 이제 뭐 안에가 내부 부품이 부러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다? 중립기어가 있죠. 중립기어를 밟아주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립기어에서 이제 앞전에 있었던 힘들이 소멸되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드라이브로 가 있지는 않아서 추가적으로 이 하락 흐름이 이제 갈 가능성은 낮지만, 중립기어에 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간 오려고 했던 힘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어도 좀 더 이제 가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하락하려고 했었던 드라이브의 힘들이 이 중립기어 속에서 좀 줄어드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횡보 구간으로 갔었던 작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우리가 후진을 한다. 여기 기준으로 이제 후진이죠. 후진한다라고 하면 이제 드라이브에서 차가 멈추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 아래다가 놓고 이 후진 기어를 놓고 그때부터 이제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각도가 한 방에 못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이브에서 N으로 갔다가 R로 가는 이런 느낌들로 보시는 게 적당한데, 이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립 기어를 충분하리만큼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 거의 이제 멈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멈추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 정도 시기쯤 오면은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 거래량들의 크기인데, 앞전에서 이제 계속 거래량들이 미친 듯이 뽑히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앞전보다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크기는 줄어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서는 한 번에 가기가 보통 힘들어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시겠구나.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거래량을 강하게 뽑아놓은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딱 봐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충분히 하락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큰 그림상 자리는 괜찮고 거래량도 참 괜찮은데, 문제가 이제 힘을 좀 많이 과도하게 쓴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었다 가는 구간들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쉬었다가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또 돌파가 나오려고 하고, 그러다 또 다시 쉬었다가 또 돌파가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보통 어느 때쯤 뚫리냐면은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좀 길어지면 다섯 번째쯤에 많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치 풍선에다가 이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거래량 크게 나온 게 여기예요. 여기 구간에서 당연히 중요 구간이니까 당연히 나왔겠죠.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 구간들을 딱 찔러봤더니 처음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건 뭐겠어요. 앞전에서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지.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도 이 정도면 이제 안 뚫릴
풀리겠다 생각해가지고 정리하는 물량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거래량이 미친 듯이 뽑히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결국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도자가 안 나왔으면 그냥 쉽게 호가창 잡아먹으면서 끌어올리면 거래량이 별로 안 나고 쫙 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많이 써서 좀 쉬고 나서 전투를 크게 벌인 거죠. 딱 전투 벌이고 다시 재도전하자 했는데 여기서 또 건드렸는데 이제 거래량이 얼마큼 나온다? 뭐 물론 많이 나오긴 했죠.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앞전보다 이제 줄어들었다. 분명 똑같은 가격이에요. 한 10원 정도 가격선 똑같이 건드리는데 거래량이 좀 줄었다라는 건 보겠어요. 앞전에 이제 매도세가 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화가 되긴 됐구나. 전보다 좀 줄어들었구나. 물론 이제 요나에 들어간 단타 물량들도 여기서 좀 쏟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전보다는 저항이 거세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면서 뭔가 소화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질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다라는 똑같은 가격을 건드리면서 저항 라인에 딱 건드리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얘네들의 전투 의지가 점차적으로 쏟아지려니 전투 의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큰 그림상 은 다음번 시도부터는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다가 보통은 움직임 자체가 거래량이 줄었다 늘었다 특이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를 원래 보통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시점이 보통은 하락 파동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 횡보 기간을 거치고 있을 때 보통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특이 거래량들이 다시 상승각을 태울 때가 보통 거래량이 늘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충분히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 이제 거래량이 딱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딱딱 줄었다 늘었다 가는데 어디서 상승 파동으로 바뀐다라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었던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순간에 이걸 이제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나오는 건 좀 별로 좋지 않고요. 이걸 조금 약간 아슬아슬 뛰어넘는 정도가 제일 베스트긴 해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요게 나온 시점부터는 이제부터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못 잡아주면 이제 밑에까지 갔다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잡아주고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확실히 상승 쪽으로 좀 더 기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 정도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뭔가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들을 좀 기다려야겠죠. 양봉 거래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큰 그림 좋은 건 알겠고 근데 여기서 지금 낙폭이 커진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한번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흐름으로 돌렸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이번 파동에 막 뭔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떨어진 폭의 보통 절반만큼 반등이 좀 나와주고 뭐 다시 눌러주는데 이제 다시 눌러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눌러줄 때 우리가 상승 파동을 뭐라고 봐요?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이런 파동이잖아요. 여기서 눌렀다가 다시 한번 반등 쳐주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걸 확인을 하면은 상승각으로 갈 수 있는 이 시초가 열리는 거죠. 어쨌든 저점 만들어 놓고 고점 만들어 놓고 저점을 만들었는데 전보다 높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고점만 높여주면 상승 파동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시켜주고 가면은 이때부터는 가능성이 좀 열립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건 굳이 이건 기술적 반등이니까 너무 좀 과몰입을 해가지고 보시기보다는 이번엔 낙폭과대에 대한 그냥 데드캣이구나 기술적 반등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눌러줄 때가 핵심인데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점을 깬다 이러면은 이제 약간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흐름이 이 큰 흐름상 하단 부분까지 한 이 정도까지 찍고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재돌파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번에 자리 잡아줄 때 이 위에서 잡아주고 올라가 줘야 지금 단기 파동으로 봤었을 때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올려주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아보는데 밀리면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하단 부분을 찍고 장기적으로 저점 구간까지 다시 온 다음에 재차 그림을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며칠 동안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해석을 좀 해야 조금 더 이 대처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으니까 중요 구간들은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각각 어떤 식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냐. 우선 진입 자리로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반등이 나오면 조금 봐볼 만은 합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도 좀 짧게 잡아주셔야 되고 올라갈 때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좀 쳐준다. 그러면서 약간 거래량의 추이가 다시 살짝 늘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조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우선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이제 먹으면 어디까지 먹을 수 있냐 보세요.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요 정도 근처까지는 갈만해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전량 익절이나 절반 익절하는 관점으로 좀 보고 만약에 절반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크게 간다라는 쪽에 베팅을 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파동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 정도 지금 모아놨던 만큼 터지게 되면서 힘을 이만큼 모았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그래서 딱 구멍이 뚫렸을 때 얼마만큼 터진다? 이 파동의 크기만큼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한 20원 언저리까지는 돌파만 나올 수 있으면 가능성이 열리니까 뭐 전략 익절 하신 분들은 그냥 뭐 수익 잘 챙겼다 하고 나가면 되고요. 만약에 절반 챙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파하게 나오면 20원까지 전략 익절 라인 보시고, 만약에 돌파 시도를 하다가 또 이때처럼 거래량 뽑으면서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박스권 오는 거니까 요거 우선 버텨는 보다가 본전 라인에서 그냥 스탑로스 딱 걸어놓고 만약에 깨지면 그냥 정리하고 다음 타점 보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탈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깨지면서 조금 흐름이 탄력이 죽는다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요 밑에서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깨지면 그냥 익절이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 뭔가 본전이나 약손실 정도다라고 해도 이분들도 그냥 컷하고 밑에서 다시 봤던지 다음 흐름 보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낫다. 문제는 이제 고점에 있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분들 지금 손실폭이 커질 테니까 지금도 한 마이너스 20%될 텐데 여기까지 깨지면 마이너스 30%가 넘는 상황에서 아마 손절을 못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뭐 다음 대처를 좀 해야겠죠. 사실은 원래 이런 데서 들어갔으면 안 되죠. 물론 지나가고 나서 의미는 없지만 쏠 때 들어가는 게 진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 눌림목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손실폭은 좀 작게 가져가고 먹을 때는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 좀 그건 참고를 하시되, 이분들이 다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선 깨지면 기본적으로 5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나와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5원에서 5원 조금 아래 정도. 그래서 이 파동이 아래로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선 오는 걸 보고 떨어질 때 잡기보다는 약간 떨어졌다가 자리가 한 요 정도 찍고 뭐 긴 꼬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해주고 나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던가, 얘는 이제 긴 꼬리를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긴 꼬리가 나오고 나서 좀 말아먹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약간 민기적 되기 시작하면서 한 두세 번 쳐주고 거래량 살짝 늘어나면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럴 때 뭐 차라리 평단가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 당연히 잡아야겠죠. 이번에 어차피 했어야 되는 거를 한 번 더 기회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신 다음에 평단가 이쯤에서 한번 또 잡아주고 여기에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뭐 중간값 이 정도 될 테니까 올라올 때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냥 본전 탈출 하시던지, 아니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본전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비중이 2배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비중 원래대로 좀 맞춰서 리스크 줄여주고, 잔뜩이나 변동성이 좀 큰 코인인데 2배를 풀로 가져가기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본전 탈출을 목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절반만 익절하시고 나머지만 끌고 가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또 나머지 중에 절반 익절을 좀 해주고, 어차피 롱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 차라리 그냥 큰 그림 보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반등만 성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절반 익절을 또 나머지 중에 해주면 이제 0.5 정도 남은 거죠, 원래 이제 비중에서. 그럼 이제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건 이제 여기서 이 파동을 넘기는 거라서 한 요 정도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만, 이게 여기까지 찍고 한 번에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게 파동 자체가 이 큰 파동을 그대로 넘길 수 있는 각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몰아칠 땐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고 힘을 좀 더 많이 모았기 때문에 훨씬 큰 파동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넘어가게 됐을 때 우선 돌파 가능성은 저는 계속해서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 파동이 그대로 넘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 한 3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여기가 이제 1층, 여기가 2층인 거죠. 3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서 차라리 롱텀으로 좀 가져가면서 여기서 절반 털고 끌고 가면서 여기서 전략 익절 관점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 또 똑같이 평단가가 지금 이 정도 잡혀 있잖아요. 평단가 라인, 본전 라인, 스탑로스 딱 걸어놓고 여기서 이제 버텨주다가 가면은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못 버텨주고 뭉개 때린다고 하면 어차피 절반 또 수익 챙긴 거 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털고 다음 것들 하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다음 거 큰 게 터지는 시점부터 흐름이 바뀌면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요거 언제 나오는지 좀 보시고, 지금 자리는 기술적 반등 자리고 한 번 더 눌러줬을 때 반응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 깨트리고 저점을 안 깨트리고 반등 자리를 잡아주면은 바로 단기적으로 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다. 밑에까지 찍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이 대처 시나리오들을 좀 세워가지고, 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자기 스타일 좀 맞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IQ 코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Q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